한 여교사가 한밤중에 의문의 남성과 호텔로 들어갔다가 토막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당시 여교사는 한 학생의 아버지와 사귀고 있었지만 실종된 날 밤에는 다른 남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범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한때 중국에서 큰 화제를 일으킨 여교사의 악몽 같은 사랑이란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6년 6월 13일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 린치안현 경찰서에서 한 건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나이든 여성이었는데 딸 리모아가 3일째 연락도 안 되고 또 무단결근하여 딸의 안전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리모아가 출근하는 학교로 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아의 학교 동료에 따르면 그녀는 3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며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기숙학교에서 평상시 교사인 리모아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아주 이상하여 학교 측에서도 리모아의 실종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경찰은 학교 직원의 안내로 리모아의 기숙사로 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세탁기 안에는 세탁하지 않은 옷이 있었으며 방 안에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선약이 아닌 갑자기 일이 생겨 외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학교의 CCTV를 통하여 그녀가 6월 11일 저녁 8시 30분쯤에 드레스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통화하며 교문을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 근처의 아파트 단지에서 은색 자동차에 탑승하여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모아의 실종은 분명 은색 자동차와 관련이 있었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 너무 어두워서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포착되지 않아 경찰은 차량 주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우선 리모아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리모아는 실종 당시 30세였고 초등학교 6학년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녀는 그 학교에서 5년간 재직했는데 3차례나 학교 우수교사라는 타이틀을 받았고 동료 교사나 학생들에게도 인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왔지만 연애 생활은 꽤 복잡했습니다. 리모아의 동료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 그녀는 편부모 가정의 학생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버지인 왕모잔의 끊임없는 구애를 통해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왕모잔에게 마음을 열어 사귀게 되었으며 그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리모아는 시간만 나면 왕모잔과 함께 데이트하며 인근의 호텔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지만 리모아의 가족은 그녀가 2번이나 이혼한 이혼남과 사귀는 걸 알게 되자 단호히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깊은 시기라 리모아는 왕모잔이 자신의 미스터 라이트라고 생각하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왕모잔을 경찰서로 부르려고 했지만 그도 며칠간 나타나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CCTV를 통해 리모아가 실종 당일 저녁 한 호텔의 문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여전히 은색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은색 차량의 주인이 왕모잔인 것으로 추측하여 그가 리모아를 픽업한 후 호텔로 간 것으로 추측했지만 호텔 등록 기록에 그날 밤 리모아와 체크인한 사람은 왕모밍이라는 남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경찰도 혼란스러웠는데요.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 호텔 CCTV는 감정 중이어서 왕모밍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왕모밍이 체크인할 때 등록한 신분증을 통하여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모밍은 안후이 사람이 아니며 그 당시 중국 텐진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바로 텐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텐진에서 아주 힘들게 왕모밍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게 본인은 리모아와 함께 호텔에 간 적이 없다며 텐진을 떠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부인하자 경찰은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바로 그가 호텔에 체크인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생각 밖의 왕모밍은 체크인 증명서를 보고
아주 의아해하며 본인은 진짜 텐진을 떠난 적이 없으며 매일 정시에 출근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의 직장의 CCTV를 확인하여 왕모밍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여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럼 그날 밤 리머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왕모밍의 신분증까지 도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왕모밍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왕모잔과 왕모밍은 친척관계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모잔이 친척인 왕모밍의 신분증을 훔쳐 리모화와 호텔로 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봐 분명 어떤 사악한 계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왕모잔을 바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왕모잔의 은색 닛산을 수사했는데 그 자동차의 번호판이 가짜인 걸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리무아와 호텔을 떠나 바로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그동안 번호판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경찰은 차량 앞 범퍼의 파손 특성을 기준으로 그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어떤 지점의 CCTV를 벗어난 뒤 다음 교차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모잔이 두 감시 카메라 사이에 5km에 숨어있는 곳으로 추측하여 바로 많은 인력을 파견하여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 마을 주민을 통하여 왕모잔이 디젤류를 훔쳐 여러 번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밤 왕모잔이 은색 닛산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걸 목격한 주민도 있었고 마을의 한 잡화점 전주도 6월 12일 오전 왕씨가 자신의 가게에 들러 담배 한 갑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왕모잔은 아마도 마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마을 주민에게 왕씨가 숨을 수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마을 주민은 왕모씨가 디젤을 훔치는 데 사용했던 자동차를 마을 카센터에서 종종 보수했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카센터가 바로 조사 범위 5km 내에 있었습니다. 이에 2명의 경찰은 바로 사복으로 갈아입어 마을 주민이 언급한 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찾고 있던 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으며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남자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바로 용의자 왕모자님을 확인하여 바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8명의 사복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예상 밖의 왕모자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아채 경찰이 그를 포위하기 직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비소를 뛰쳐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모잔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산길이 험난하여 경찰은 왕모잔을 바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우선 정비소 사장을 통제하였지만 그는 왕모잔을 전혀 모른다고 하며 그의 차량을 수리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한 여인이 우연히 정비소로 들어가 사장에게 왕모잔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있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던졌지만 얼마 안 돼 그곳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핑계를 대며 그곳을 떠나려고 했지만 경찰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포위에 겁을 먹게 되어 더 이상 감히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바로 자신이 왕모잔의 연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날 저녁 왕모잔이 은색 차량을 카센터에 맡겨놓아 그녀가 대신 왕모잔의 다른 차를 운전하여 그를 픽업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왕모잔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부와 하나로 약 183만 원이 되는 현금 그리고 휴대폰을 발견하였습니다. 휴대폰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5533으로 끝나는 전화번호로 전화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의 주인은 피해자 리모화가 아닌 산동성에 거주 중인 권 씨 남성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왕모잔의 애인을 통하여 권 씨가 왕모잔이 감옥에서 만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소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경찰은 왕모잔이 리모화를 해친 후 권 씨를 찾아 도피한 것으로 추측하여 바로 산동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동경찰의 도움으로 사건조사 전문팀은 바로 권 씨에 대해 24시간 교대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동안 지켰는데 권 씨는 아무런 의심스러운 행동이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중 권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체크인 후 10분 만에 떠난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을 위해 체크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왕모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경찰력을 투입하여 호텔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6월 24일 저녁 9시쯤 왕모전은 경찰의 예측대로 몰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는 호텔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서야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모든 행동이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모잔이 호텔로 들어가자 경찰은 바로 호텔을 포위하여 호텔 복도에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 전담팀의 다른 팀원은 인근 골목에서 왕씨의 은색 자동차를 찾아냈습니다. 자동차는 왕모잔이 카센터에서 깨끗이 청소하여 단서를 얻기 힘들게 되었지만 경찰 기술팀 직원의 노력에 트렁크 구석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DNA 검사한 결과 바로 리모아의 머리카락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왕씨는 체포된 후 경찰의 신문에 저항하며 리모아의 실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DNA 결과를 그에게 제출하자 왕모자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경찰에게 자백했습니다. 왕모잔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리모아는 그를 매우 좋아하고 심지어 그와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자 리모아는 왕모잔이 사실 교양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덕적 기준이 아주 낮으며 심지어 정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모아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자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왕모자는 리모아 같은 여자를 또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나쁜 성격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 11일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에 리모아가 또 한 번 헤어지자고 하자 왕모자는 더 이상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 결국 리모아를 해쳤습니다. 진정된 왕모자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아 망설임 없이 바로 리모아를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텐진까지 가 그는 리모아를 간단히 포장하고 태평마을이란 곳의 쓰레기 처리장에 묻어놨습니다. 경찰은 왕모잔의 진술에 따라 그녀를 매장한 쓰레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굴착기 2대를 출동시켜 하루 종일 쓰레기장을 파헤쳤지만 결국 리모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모잔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추측하여 그에 대해 가혹한 신문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1박 2일의 신문 끝에 왕모잔은 마침내 피해자를 방치한 실제 장소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실수로 리모아를 숨지게 한 후 그녀를 차량 트렁크로 옮긴 게 아니라 리모아를 토막내어 강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바로 강가로가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일부 신체 조각과 범행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하여 인체 조직이 바로 피해자 리모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전부 밝혀지게 되고 왕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이번 사건은 안호이성 푸양시 중국 인민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심리되어 왕모자는 고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